네,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시장 이슈와 흐름에 맞게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함께할 분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현석 PB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오늘 화상 전화 연결 부산에 계신 이호석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네 분과 짚어볼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4,3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수혜주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네 분의 의견 바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호석 PB 통큰 투자는 통큰 수혜로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현석 PB는 시장 조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염승환 부장은 기계와 화학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호석 PB님 통큰 투자, 통큰 수혜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 중국이 내놓는 경기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통큰 수준인가요? 그러면? 네, 중국이 이제 그 인프라 부분에서 한 25조 위안 정도 하나로 치면 한 4,3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막 감세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기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규모가 작년 이제 중국의 GDP가 101조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전체 한 40% 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체감상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올해 인프라 투자에 3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이제 GDP가 21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GDP 대비 14%를 인프라 투자하는 거에 비교를 한다면 이 40%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중국에서 가장 이제 투자가 컸던 규모가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GDP의 13%인 이제 4조 위안을 경기 부양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특히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경제 계획이 첫 해거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그 미중 갈등이 이제 장기화된다는 불확실성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선택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이제 내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라는 점이고요. 조금 디테일한 중국 각성의 계획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각성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이제 인프라 투자 자체가 내수 시장의 성장을 촉진을 하면서 소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결국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발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상하이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전기차 번호판을 순수 전기차가 아니면 달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경 보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고 중국도 이제 친환경 소비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우리가 모두 체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현석 PB는 오늘 시장 조정의 전환점이다라고 한 줄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처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장 조정의 전환점이 정말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중국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개발 자체, 그 인프라 투자 자체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 업종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투심에 좀 개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될 거는 사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나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사실 종종 항상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고 이게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입이 되는지 이 자금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간이 정해진 바는 아니고 현재 지금 이제 현재 그쪽의 언론을 보면 한 4분의 1 정도를 먼저 투입을 한다. 올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급하게 너무 이거를 막 호재로 받아들이는 개념보다는 제가 좀 느끼는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어제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되게 조정이 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되게 센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큰 것 중 하나는 어떤 인플레에 대한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뒤로 물러선다거나 아니면 중국 자체에서도 계속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고 또 이걸 또 뿌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좀 투심을 악화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국은 연준 의장이 이번에 상원 하원에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줬지만 중국은 조금 그런 스탠스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양책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인프라 투자지만 그 기저에 이제 그 이후에 흘러올 수 있는 소비라든지 또 관련된 투심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포인트로 보는 거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직접적으로 좋은데 여기서 시장의 좀 조정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봤던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되돌릴 만한 이야기를 좀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고요. 그런 점에서 좀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산업 부분들이 좋겠지만 아예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에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양회에서는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성이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금액만 보면 중국스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수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또 어떤 금액 부분, 뭐 우리나라 돈으로 4,300조가 벌써 작년부터 나왔던 계획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게 한 번에 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뭐 5년이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순차적인 변화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연돼서 좀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어떤 변화의 흐름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뜬금없이 지금 당장 4,300조가 투입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양회 앞두고 중국 정부가 뭔가는 할 것이다, 이런 맞아요. 쪽에 계속 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만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하다 보면은 그냥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의 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각국도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나왔던 게 자꾸 인민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조절하려는 움직임,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번에 3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 양회 쪽에서 이런 기조가 계속 또 약간 긴축적으로 나가는 뉘앙스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상 뚜껑 열어놓고 거기서 확인되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어떤 얘기 진짜로 하는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염승환 부장님 의견을 보니까 기계와 화학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과 연결고리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 기계와 화학이 또 아닐까 싶은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뭐 결국에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장님.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냥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바로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두 종목 현대건설기기랑 롯데정유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고 좀 전 세계 증시가 좀 금리에 좀 워낙 민감한 상황인데, 역시 뭐 금리가 오르면 경기 민감주들한테는 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의 4,300조 경기 부양책, 이게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감만으로도 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현대건설기기가 그 두산인프라코를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합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고, 사실 전통적으로 이 두산인프라코가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현대건설기계는 중국에서는 조금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다만 인도 쪽에서는 점유율 2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양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신흥국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어차피 경기를 살리려면 이 굴삭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가 뭐 가시화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현대건설기계가 좀 우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뭐 중국의 뭐 금리 부분이 뭐 갑자기 튀면서 증시가 막 혼란스럽고 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3,000포인트가 또 오늘 또 위협받을 수도 있는 좀 상황으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금리에 대해서 뭐 지금 그 연준 의장은 분명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금리가 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 어쨌든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정책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금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올라가면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YCC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좀 고려할 수도 있는 시점이니까 너무 좀 우려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롯데정밀화학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은 이제 다양하게 뭐 스페셜 뭐 소재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자재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셀룰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로 건자재에 좀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특수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페인트 첨가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따른 좀 수혜가 일단 좀 예상되고, 또 최근에 또 가성소다 같은 제품들도 이제 PVC 쪽에서 좀 나오는데, 이쪽에 관련돼서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룰로스 가성소다 가격 반등에 따른 또 수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돼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네. 기업 중에.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관련해서 일단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두 종목을 염승환 부장께서는 꼽아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이호석 PB가 얘기를 해주면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 키워드로 해주셨는데, 종목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네, 그 보시는 분들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프라 투자나 현대건설기계 저도 똑같은 종목인데요. 뭐 이 회사는 앞서서 설명 다 해주셔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됐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했는데, 아마 지금 각자 경영 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에 조금 더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착기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결국에는 한 지붕 아래 들어오면서 뭐 영업이라든지 부품,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국향 이제 배터리 소재 증설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 연간 이제 중국에서 한 400톤 정도였다면 3,800만 톤까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를 충분히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작년 3분기까지 했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4분기부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호조에다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가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 부장님에 이어서 이호석 PB도 일단 현대건설기계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현석 PB, 일단은 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좀 모멘텀이 발생할 만한 종목으로 뭘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DY 파워랑 두산인프라코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DY 파워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시총 규모가 2,000원 언더여서 좀 가벼운데, 이쪽이 그 건설기계에 들어간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쪽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 이쪽에 모멘텀이 좀 발생할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숫자로 찍혀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이쪽에서 좀 어느 정도로 인프라 투자가 숫자로 나올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이나 전통적으로 계속 이쪽 관련해서는 언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총이 크고요. 1.8조 좀 안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시총이 어느 정도 큰 거를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파워와
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DY 파워 겹칩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모두 다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한테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 측면과 함께 PR 5배 수준 쌉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인프라 투자보다 또 친환경 쪽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수소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와 함께 보면은 현지 국영회사와 함께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플러그와 함께 플러그 투자하고 플러그와 함께 중국의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SK입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SK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도 한번 좀 코멘트를 주시죠. 네, 네. 보유자분들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반등도 없이 밀리는 이런 패턴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거래만 한번 실리면은 한 번쯤은 30만 원대 위쪽으로 쭉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종목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중복되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만 꼽고 이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그냥 SK 하겠습니다. 네. 네, 연수관 부장님. 네, 저는 현대건설기기 하겠습니다. 네, 김현석 PB. DY 파워 하겠습니다. 이호석 PB요. 네, 후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에 탑픽을 꼽으라고 하니까 종목이 하나도 안 겹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찾으며 종목 공부를 해봤고요.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